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사회혁신국제포럼 이제 두 번째 하게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포럼을 하게 되니까 방금 기조 강연을 해주셨던 대만의 오드리탕 장관님이나 영국 프레스턴시의 매튜 브라운 시장님이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직접 우리 포럼에 오셔서 함께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강연 이외에도 우리가 강연 내용 속에 궁금한 점들이 꽤 이제 저도 많아지는데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영상으로 다행히 프레스턴 시장님은 아마 영상으로 토론에도 참석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 한국의 현실과는 조금 다른 대만과 영국의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의 상황도 좀 다른 그런 해외 사례이긴 하지만 지역이 어떻게 하면 지역 중심으로 또 지역의 주민들, 시민들에게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까 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강연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션에 토론 자장을 맡아주신 우리 김미영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강연 내용에 보다 보니까 관계되는 분들이 꽤 오늘 토론에 이제 토론 패널로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프레스턴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공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대한은행 관련해서는 우리 여기 계시는 패널로 참석하신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 기금 지금 꾸려나가고 계시는 송경용 이사장님이 한국에서 그와 같은 모델을 좀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시고요. 그리고 박구영 교수님, 그리고 홍기빈 대표님, 그리고 우리 마강래 교수님도 함께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은 왜 지역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역은 어떤 역할과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를 조금 폭넓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끼리 하는 토론이면은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될 텐데 우리 또 프레스턴 시장님께서 참여를 하시니까 한국의 현실과 우리 경남 지역의 현실을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성공적으로 막고 있는 K-방역을 통해서 코로나 최일선에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K-방역을 통해서 코로나는 성공적으로 막아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역은 성공적으로 막고 있지만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지 방역만 성공한다고 해서 그 이후 사회를 우리가 제대로 풀어나갈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세 가지 방향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는 대면이 어려워지는 코로나를 극복하더라도 또 언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덮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사회에 맞는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디지털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건지 하는 그런 방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이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감염병도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좀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제 다시 업보로 돌려받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또다시 코로나와 같은 사태를 막기가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방향이 두 번째 방향이고요. 세 번째가 이런 위기일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게 취약계층입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 노동자, 취약계층, 장애인 이런 분들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우리 지역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회 안전망이 세 번째 분야입니다. 이걸 묶어서 코로나 이후 사회를 대응해 나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뉴딜이고, 두 번째가 그린 뉴딜, 세 번째가 사회적 뉴딜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이것이 한국판 뉴딜의 큰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이 한국판 뉴딜은 지역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지역 균형 뉴딜을 정식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160조 중에 국가가 투자해 나갈 한국판 뉴딜의 예산 160조 중에 절반 이상을 지역에 투자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의 삶을 지역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방향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지역 균형 뉴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지역 균형 뉴딜이 한국에는 중요한가? 한국판 뉴딜에서 이건 한국의 상황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과는 좀 다릅니다. 영국은 런던이라고 하는 수도권과 다른 런던 이외의 다른 지역 권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이 이미 인구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은 절반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그런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 분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균형 발전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으로 아무리 권한을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이 블랙홀 현상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셨고,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입니다. 수도권 쏠림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건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도권의 쏠림을 이대로 두면 그나마 수도권이라도 잘 살면 다행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통 혼잡 비용이라든지 밀집으로 인한 수도권의 인구도 밀집하고 자본도 밀집하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지방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첫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정부가 끊임없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참여정부 때부터 부동산 가격을 뛰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도 부동산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부동산 정책입니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지방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 얘기. 오히려 경남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중에 경남의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 미분양 아파트의 4분의 1이 경남에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다른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오히려 거꾸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된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문제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 소멸이라든지 소멸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1.0 이하로 내려간 지는 꽤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합계 출산율은 전국이 0.92명입니다. 결혼하면 한 부부가 평생에 0.92명의 자녀밖에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 한 명을 낳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인구도 몰리고 돈도 수도권으로 다 몰려가고 경남의 경우에는 20대, 30대 청년들이 한 해 12,000명이 수도권으로 몰려갑니다. 전국의 20, 30대가 수도권으로 다 몰리고 있는데, 전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다 몰려가고 있는데 정작 수도권의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서울이 0.7이고요. 그 중에서도 강남이 0.67로 가장 낮습니다. 강남구가. 이렇게 되면 수도권으로 많이 몰려서 인구도 많이 몰려가고 돈도 많이 몰려서 그나마 그래도 수도권이라도 잘 살면 그나마 대한민국이 괜찮을 텐데, 수도권으로 몰리면 몰릴수록 거꾸로 대한민국도 어려워지고 수도권도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역을 살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수도권 쏠림과 함께 중앙정부는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17개 시도가 있는데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중앙정부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됩니다. 17개 시도가 다 경쟁하게 만드는 각 지역의 자율적인 그런 사업들보다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매달리게 만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중심의 그런 좀 반쪽짜리 지방자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해왔던 것을 이제는 지역 주도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지역 주도의 움직임은 한국판 뉴딜 이전에 각 지역에서 이제 스스로 지역 차원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흐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지방에 권한을 많이 달라, 권한을 많이 주고 인사권, 조직권, 거기다가 재정을 지역에 많이 분산시켜 달라, 단순하게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지방 분권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그냥 17개 시도로 이렇게 쪼개져서 경쟁하는 구도로는 수도권 쏠림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17개 시도들이 개별적으로 쪼개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힘을 모아서 수도권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제일 빠릅니다. 대구와 경북은 이미 통합 선언을 하고, 대구, 경북은 행정통합을 내년 보궐선거 4월달 보궐선거 때 주민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2022년 지방선거 때는 대구와 경북의 통합단체장을 뽑는 일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도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행정통합 논의가 광주시에서, 지금까지는 전남도에서만 통합을 얘기해왔는데 광주시에서도 통합하자라고 화답하면서 광주, 전남도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부울경은 아직 행정통합은 아니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동남권 3개 단체가, 3개 광역정부가 힘을 합하자라는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충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권도 세종시와 충남북, 대전이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그런 동남권 메가시티와 같은 메가시티라는 이름을 쓰면서 협력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역별로 생활권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별 균형 발전이 지금은 균형 발전의 큰 흐름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1극 체제고 다른 지방은 시도로 쪼개져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구조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동남권을 확대하면 영남권, 그리고 강주 전남북의 호남권, 그리고 대전 충청이 합해지는 충청권을 이렇게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하나로 묶고, 이런 지역적인 권역뿐만 아니라 남해안권이나 동해안, 서해안권처럼 유연하게 생활권과 경제권이 합쳐질 수 있는 그런 공통 분모가 있으면 권역별로 힘을 모아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유연한 권역별 발전 전략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주하고 강원은 어떡하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미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고, 며칠 전에 시도지사 연석회의 하는데 옆자리에 강원도지사님이 앉으셔가지고 이런 이제 권역별 통합 얘기를 하니까 강원도만 왕따 시키냐고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시던데, 최문순 지사님하고도 강원도도 제주와 같은 그런 특별자치도 형태로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을 앞두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의 권역이 수도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권역으로 균형 발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 나가면 여기 권역별로 지방 분권, 재정과 인사 그리고 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방자치 권한들을 확대해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 경남이 포함되어 있는 동남권은 그러면 이 권역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기엔 동남권 안에서도 그냥 부산, 울산, 경남이 그냥 모이자라고 해서 모인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업들을 공통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도 또 작은 권역들로, 중간 권역들로 묶어서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군으로 가면은 각 시군도, 경남은 18개 시군이 있는데 서너 개 시군 단위로 묶어서 소권역별로 힘을 모아 나가는 그런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이걸 일본에서 이제 시작하긴 했지만 압축 도시, 압축 마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모든 지역에 다 똑같은 SOC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으고 사람도 모일 수 있는 것은 모이고,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균형 발전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남권에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함께 우리 경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이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메카입니다. 우리 프레스턴 시장님께서 프레스턴 시의 모델이 미국의 러스트벨트에서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남의 제조업도 중공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 자동차, 기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이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경남의 전체적인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스마트해 나가는 그런 스마트 제조업 혁신을 만들어가고, 스마트 제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조업도 그린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혁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 산단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RE100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재생에너지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야만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제는 납품을 받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BMW가 RE100 선언을 하면서 우리 경남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야만 BMW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조업 혁신과 함께 동남권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부산, 경남이 남북 관계만 개선이 되면 대륙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해양으로 아시아 대륙이 해양으로 가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북아의 물류 플랫폼, 물류 흡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물류 산업을 이 동남권에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 시티나 농업 분야, 어업 분야, 그리고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분야에 있어서도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스마트 사회를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함께 경남은 스마트 뉴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에 발맞춰서 울산과 창원이 현대차와 함께 세계적으로 수소 연료
또는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울산과 창원, 부산이 힘을 합해서 함께 수소 경제권을 구축해서 그린 뉴딜에 대응을 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기 위한 남해안권의 해상 풍력,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그린 뉴딜 사회를 함께 앞당겨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해 나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응해 나가는 우리 동남권, 경남과 동남권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주도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게 성공의 키가 달려 있습니다. 지역 주도 뉴딜은 방향을 잡았는데, 문제는 이런 한국판 뉴딜이 지역 주도 뉴딜로 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지역 주도 뉴딜을 성공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번 사회혁신 국제 포럼의 주제가 지역, 로컬의 민주주의가 이번 국제 포럼의 주제인 이유도, 그러면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생존 전략으로서 지역 민주주의, 로컬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번 사회혁신 국제 포럼의 주제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경남에서 실험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로컬 민주주의, 지역 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국은 민관 협치입니다. 그 민간 협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해 나가고 있고, 우리 프레스턴시나 그리고 대만의 오드리탕 장관님께서 만들어가는 사회혁신, 디지털을 이용한 사회혁신 실험들이 다양하게 전 세계에서 민간 협치를 통한 로컬 민주주의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그런 점에서는 조금 출발이 늦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몇 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 와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경남에서는 제가 2018년 7월에 취임을 했는데, 우리 브라운 시장님은 2018년 5월에 취임을 하셨더라고요. 조금 늦게 취임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진행된 경남의 실험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 뉴딜에 필요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선언을 지역사회에 있는 환경단체들과 그리고 도의회까지 포함해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함께하고 지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업의 스마트화도, 제조업을 스마트화한다는 것이 자동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 자체가 지능화되는 것인데, 지능화 설비로 전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 공장, 스마트 3단에 정부가 예산을 꽤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에만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업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하면서 요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의 주관 부처가 산업부와 중기부인데요.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한 기업들의 고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전수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을 하면 2019년도에 스마트 공장으로 경남에서 전환한 기업들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스마트 공장을 처음 듣는 분들은 공장이 자동화되면 노동자들은 밀려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경남에서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한 기업들에서 2019년 동안 1,000명의 신규 고용이 있었습니다. 1,000명 이상, 1,000명 조금 넘는 신규 고용이 있었습니다. 공장이 스마트화되면서 거꾸로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에게만 키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노사 민정이
협의해서 스마트 공장의 전환이, 그리고 그 전환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노동자들도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K-방역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한민국 K-방역의 성공의 열쇠는 결국은 정부의 발빠른 대응도 있었지만 그런 정부의 방침, 정부의 호소에 시민들이 참여해 주었다는 것이 K-방역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남에서도 지역 단위에서 코로나 초기부터 지역사회의 의료진들 그리고 지역사회 민간과 함께 민간 협의회를 꾸리고 감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 방역에 대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경남의 코로나 상황입니다.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전국 평균이 48명인데 경남은 8.8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확진자 비율도 전국 평균의 4분의 1, 5분의 1 수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역의 의료진들과 초기부터 협력 체제를 갖추면서 의료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걸 통해서 중증 환자들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체계가 가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덕분에 경남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중요한데요. 청년 정책을 위해서도 청년정책 네트워크나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직접 주도하는 청년정책,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은 공공의료 중에서 경남에서 늘 문제가 되어왔던 마산 동부 지역은 마산의료원이 있지만 서부 지역에는 공공의료원이었던 진주의료원이 폐원된 이후에 취약해진 공공의료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진주의료 문제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재개원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공론화위원회 과정입니다. 교육에 대한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함께 풀어나가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런 것과 함께 우리 경남에서는 제가 발제하기 전에 프레스턴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공공투자, 공공재원의 지역 재투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나 그리고 우리 오드리탕 장관님이 열심히 실험하고 계시는 디지털을 통한 사회혁신 실험들을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오드리탕 장관님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요. 오드리탕 장관님의 사례가 소개된 다큐멘터리가 KBS에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저 과정을 우리 경남에도 한번 접목을 해보자라고 해서 접목했던 게 반려동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역의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크게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부담이 되는데 그 진료비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동물병원 수의사협회와 함께 협의 체계를 만들어서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진료비를 동물병원에 직접 고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고시제를 지역사회에서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과 그리고 수의사협회가 함께 경남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11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 오드리탕 장관님의 사례를 보고 지역에서 민간 협력 차원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은 고시된 내용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는 중심에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중심에 시민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과 함께하는 지역 민주주의 실험들을 우리 오드리탕 장관님이나 프레스턴의 매튜 브라운 시장님이 선도적으로 실험해 나가는 그런 정책들이 우리 경남과 대한민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나가겠다는 약속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오드리 탕 장관님과 매튜 브라운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